지난해 겨울 전북 농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둔 농민들은 농정개혁을 요구하며 다시 트랙터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을 묶어서 새만금항으로 부르기로 하고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제시는 아쉬움이 남지만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밭작물을 심을 때 농촌에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농촌 지역 노동력을 7배가량 절감시킬 수 있는 정식기가 개발돼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정읍시의 한 밭에서 남편이 운전하던 트랙터에 치여 아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겨울 비상계엄 선언 사태 후 전북 농민들이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봉준 투쟁단과 함께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둔 지금 농민들이 농정개혁을 요구하며 다시 트랙터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남에서부터 올라온 트랙터 30여 대가 고창 군청 앞에 멈춰섭니다. 한창 바쁜 농번기지만 농민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 농정개혁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식량주권 지켜내죠! 농민들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이 국가가 스스로 농업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식량 주권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권은 미국과의 졸속 수입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농업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집결된 법과 제도를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 등이 인정됨에 따라 적지 않은 농지가 투기꾼 손에 넘어간 것이 현실. 농민들이 농민헌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농민헌법을 제정해서 헌법에서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해라. 핵심적으로는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제가 있는 것처럼 농민들한테는 최저가격 보장제가 도입이 돼야 농민들이 살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 심덥석 고창군수는 집회를 찾아 농민들의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에 광화문까지 진격을 해서 내란 농정 꼭 창설하고 우리 농민헌법 꼭 관철을 시켜서 우리 농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꼭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랙터에 다시 시동 건 전북 농민들은 7일 전남에서 온 전봉준 투쟁단에 합류해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부가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을 묶어서 새만금항으로 부르기로 하고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반면 별개의 무역항 지정을 주장하며 군산시와 대립을 이어온 김제시도 아쉬움은 남지만 나쁘지 않다는 평가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입니다. 내년 말까지 5만 톤급 2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두 2개 선석을 개장하고 이후 10개 선석까지 갖춘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며칠 전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하는 새만금항을 새로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항 신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군산항과 묶어서 새만금항으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군산시는 두 항만을 통합 운영하자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엄포 등 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앞으로
물동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가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2의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군산항과 따로 독립적인 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온 김제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상호 연계돼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산항은 새로운 준설토 매립장 개발과 금난도 재개발 등을, 새만금 신항은 에너지와 식량 클러스터, 해양 관광과 같은 기능을 키우겠다는 방향을 내비쳤습니다. 국내 14개 국가관리 무역항 중 하나였던 군산항 대신 새만금항이 그 위치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당초 군산항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 신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던 군산시의 주장이 일축되었고, 정부 결정이 군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김제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새만금 신항 방파제에 대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 시장은 정부 결정 과정에서 전북도가 군산시에 유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새만금 신항이 새로운 무역항으로 추가 지정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동안의 전북도와 군산시의 편향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40분쯤 정읍시의 한 밭에서 남편이 운전하던 트랙터에 치여 아내가 숨졌습니다. 아내가 트랙터에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60대 아내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트랙터에 치여 넘어진 후 밭가는 기계에 깔린 것으로 보고 남편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 전주와 완주 등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일부러 14차례나 사고를 내 보험금 5,2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7일 아침 6시 30분쯤 고창군 신림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한 채와 건조기 한 대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밭 작물을 심을 때는 손으로 직접 심어야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이 고추와 배추를 심는 정식기를 개발해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지역 노동력을 7배가량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다양한 작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기계가 지나가면서 밭고랑을 따라 고추묘가 하나하나씩 심어집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농기계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비닐리로 흙이 고르게 덮어집니다. 농촌진흥청이 농기계를 이용해 밭작물을 심을 수 있는 정식기를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지금 개발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15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후로 점점 경사도를 높여서 비탈진 지역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기계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배추, 내년에는 감자, 내후년에는 고구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 기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밭작물의 경우 농업인들이 직접 심어야 했습니다. 배추의 경우 사람이 심으면 시바르당 13시간이 걸렸지만
농기계 정식기로는 2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계화가 빨리 돼야지만 그런 인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생산비가 당연히 절감이 되고 생산비가 절감이 되게 되면은 판매하는 가격도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 먹는 소비자들도 좋은 것이고 생산하는 농가들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기계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밭작물 중에서도 기계화율이 0% 수준이었던 고추와 배추 심기.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밭작물을 심을 수 있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부족한 인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가 7일 도의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에 염영선 도의원을, 부위원장에 나인권 도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특위는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 보전 대책 마련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임실군 등 전북 지역을 방문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7일 임실시장 등 전북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와 노년층 현안을 놓고 주민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61%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24명 가운데 76명이 안전띠 미착용자 등이라며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몸 뒤에 안전띠를 두고 버클만 채우는 것과 같은 착용 회피 행위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음주운전과 출퇴근길 교통관리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대선 후보 등록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전국의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구성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전북 정치권 내 잡음은 6.3 대선 이후 전개될 정치 일정에서 전북 의원 간 감정의 대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요. 민주당 소속 전북 A 의원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누가 선대위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북 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능력과 경력에 맞지 않게 선대위 배치가 이뤄진 것은 대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실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중 3선의 안호영 의원, 국회 민주당 농림 및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 고위 법조계 출신인 박희승 의원,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의 선대위 배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어진 화사로 유명했던 정읍 출신 석지 채용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테마전이 8월 3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채용신이 그린 정읍 지역 선비들의 초상과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지역 대표 유물 등을 선보입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전시는 조선의 어진 화사로 알려진 석지 채용신의 작품을 통해 인물의 섬세한 감정과 기백, 그리고 시대의 정신을 들여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조선 영조 때 의금부 도사를 지낸 김도원의 후손인 김준기 씨가 채용신이 그렸던 초상화를 박물관에 맡겨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